작은 월간조선의 오동입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 숙명을 안고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좀 부담이 좀 됩니다. 우선 6.25 7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대수장에서 숙군 관련 세미나를 한다는 거가 제가 볼 때 처음 이야기를 주최 측으로부터 상당히 좀 이런 의미 있는 세미나가 상당히 좀 만시지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신종태 박사님이나 김용상 대기자, 그다음에 양윤조 박사님께서 학술적으로 충분히 이제 이 숙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적으로다가 제가 백선엽 장군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에피소드 중심으로 몇 가지 좀 전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2002년도에가 한일 월드컵이 시작될 때 6.25 특집이라고 해서 제가 백선엽 장군님을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백선엽 장군님하고 이제 처음 그때 인연이 되면서 작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20년 정도 제가 장군님 곁에서 취재를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처음 만날 때 제가 이제 에피소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축구할 때니까 이제 장군님께서 농담을 이제 하시는데 팀워크가 중요하다. 군인들은 이제 기습 작전은 한두 번 이상 하면 통하지 않는다. 팀워크로 싸워야 한다. 그러니까 장군님 버전으로 얘기하면 기린이끼리 팀워크가 중요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이제 답동을 이제 쭉 다니면서 이제 취재를 같이 하는데 그때 같이 싸웠던 이제 영광급이나 이제 장군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백 장군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송효찬 장군하고 이글 단장하실 때 사실은 백 장군님이 권총이 그냥 권총집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지휘관을 자제하면서 다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자제를 기르는 게 중요하다.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취재를 하면서 지금 이제 수군 얘기니까 박정희 대통령하고의 이제 에피소드가 좀 궁금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좀 집요하게 좀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백 장군님하고 가면서 명동에 지금 입구에 보면 구증권거래소 빌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빌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백 장군님하고 건물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서 원래 3층이 정국장실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면담한 장소인데 백 장군님이 거기 올라가지는 않으시고 남의 사무실이니까 1층에서 이제 그때 당시 에피소드를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군관하에 나오는 그 정도만 딱 얘기하시고 더 이상 제가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지금 국가 원수를 지내신 분이니까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사형을 앞두시고 있었기 때문에 수갑을 차고 들어와서 상당히 초췌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도와드리지요 그 말만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20분 정도 앉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일절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딱 끝내시는 걸 그때 이제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장군님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계급이 이제 낮았는데도 서 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앉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존칭을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데 장군님이 굉장히 친한 사람한테는 이제 반말을 하시거나 이제 이렇게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화가 나셨다거나 아니면 진짜 정색을 하고 얘기하실 때 존댓말을 하세요. 저한테도 존댓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부동에 대해서 이제 개념 없는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갑자기 형광펜에다가 메모지를 꺼내 드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신다고 그때 Y라인이라든지 이렇게 전투하는 상황을 그리시게 되면 저는 이제 긴장을 하죠. 아니 혼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아시갔어요 그런다고요. 아시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더 이상 말을 못 알아들으면 공부 좀 하라고 그런다고요. 공부. 그거를 똑같이 그때 이제 평양 우리가 이제 전작권 전환을 받으면서 그 합참에 있는 저기 장공 장군이 평양 진공을 이제 장군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배우러 왔는데 그 이야기를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소리 지르시고 그냥 막 야단을 치시면서 가르치시는데 야 굉장히 무서우시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이 이제 화가 나면 경어를 쓰는 스타일을 제가 한마디만 또 말씀드리면 그 육군단의 이제 장군님이 마지막 그 참모총장을 이제 2번 하셨는데 마지막 참모총장 하실 때 그때 육군단장이 백인엽 장군이셨는데 그때 28사단의 그 성명하복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 유명한 저기 그 서룡철 사단장을 이제 정구원 중령이 이제 권총으로 쏴서 이제 사살한 사건인데 그때 이제 그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시니까 그때 7사단장으로 있던 그 이세호 장군이 죽으셨어요. 그 이세호 장군하고 제가 인터뷰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이세호 장군이 그 뭐 별 일이 아닌 줄 알고 그냥 점심 식사하고 늦게 갔대요. 그러니까 그 인사명령서를 갖고 계시다가 이제 이세호 장군한테 이제 던지면서 당신이 이제 28사단장을 맡아달라. 그래서 던지시면서 아주 극존칭을 쓰시대요. 그래서 이세호 장군이 그때부터 아주 바짝 긴장했다는 거죠. 이제 아 장군님이 화가 나셨구나. 장군님의 이제 캐릭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님은 굉장히 절제하는 분이고 스타일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군인이라기보다는 그 선생님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많이 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그래서 저한테 조금 말 한마디 들려주신 게 뭐냐. 그 당신이 그 결단의 순간이 있을 때 화급한 것이 있으면 즉시 yes, 오와 no를 해줘라. 근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날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 자기가 어떤 당신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냐 하면 부산 정치파동이 났을 때 당신이 그 내무장관을 맡으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군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께 제가 지금 답하기 곤란하니까 내일 말씀드리겠다. 그래서 다음날 군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커리어를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모를 갖다가 제가 그 곁에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또 많은 걸 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 좀 제가 하나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번 그 일요일 날 그 6월 22일 6.25를 얼마 그 앞두고 이제 그 대전국립묘지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제 장군님이 원하시던 곳에 이제 가시지 못하는 거라서 제가 마음 한편이 좀 약간 좀 짠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그 국립묘지 이제 그 오한 저기 4시 좀 늦은 시간에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 제가 백설 장군이라고 일부러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군 제2묘를 좀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그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갔는데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 천안함 용사 묘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오상공 GP 용사들 그다음에 한주어준이 그런 분들은 전부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백설장군 표시가 없어서 장군 제2묘 가더라도 한 바퀴선 돌았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장군님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장군님은 다부동이나 아니면 국립묘지에 이제 동작동을 가고 싶어 하셨는데 여기를 모시면서도 이런 대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니까 그때 이제 어떤 가족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있는데 장군님 이제 좋은 곳에 가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들이 참 장군님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이제 그분하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고3 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저한테 일어난 얘기를 하는데 백선엽 장군님이 자기가 현충원 호피를 보면은 친일파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사를 통해서 읽고 그런 걸 보면은 친일파가 아닌데
그렇게 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가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포커스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거는 그 어떻게 좀 그 기성세대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 당돌하게 지니고 고삼 학생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백선엽 장군님을 요즘 친일 임명사전이 2009년도에 나왔죠.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모바일 친일 임명사전까지 나왔는데 그 2009년도에 제가 백선엽 장군을 뵀을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친일 임명사전 그 등재를 하기 위해서 해명하라고 백선엽 장군님한테 이제 그 해명서가 왔는데 사실 백선엽 장군님은 응하시지 않았어요. 어차피 거기에 쓰더라도 거기 워낙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제 그 친일 군인으로 이제 분류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셨죠. 저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잠깐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그 19대 때는 이제 손잡벌되는 그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 민족 반역자라는 말까지 하셨죠. 그러면서 백선엽 장군님도 그 6.25 전사필찬 자문위원장 그 방도 이제 없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대우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 요구도 하고 그래서 장군님은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했었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저도 옆에서 참도 마음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군 현대화의 아버지신데 백선엽 장군이 우리가 영웅 대접조차 못해드리고 이렇게 보내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우리가 못난 후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수장에서는 그 타구동에 백선엽 장군님 동상 건립 사업도 이제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 명예원수 사업 추계 작업도 차제에 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또 제안을 하나 드리면서 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